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남편분이랑은 협의는 좀 해보셨어요? 협의는 했는데 네. 그게 이제 뜻이 좀 틀리니까 네. 지금 뭐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, 그럼? 같이는 살고 있어요. 어떤 점 때문에 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? 생활하기가 보통 생활비를 잘 안 갖다 주는. 네, 좀 중간중간에 끌어쓰거나 네. 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지금 어려서 지금 제가 직장을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네. 네. 이혼 사유 중에서는 네.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, 네, 네. 그게 이제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로서 이제 5가지와 그다음에 6번째 사유로는 이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에 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. 아. 가족을 부양 안 한다는 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, 네. 뭐 요거 말고 다른 어떤 그런 사유는 없나요? 게임은 좀 중독이에요. 그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, 그다음에 들어와도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줄 뿐더러 네, 네. 들어온다 하더라도 게임을 하고. 네, 이혼을 확실히 하시겠다는 건가요? 그러니까 보통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여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나중에 번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, 남자만 뭐 나한테 다시 잘 해준다면은 난 이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확실하게 의사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, 확실히 이제 이혼을 하신다면은 네. 진행하시는 게 맞죠. 재산 분할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, 네. 재산은 어느 정도 있죠? 뭐 공동 명의로 돼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아니면 남편 명 다 남편 명이에요? 네, 네. 어떤 부동산이 있죠? 집하고 네. 차. 집하고 차. 혹시 뭐 시가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을까요? 한 2억 정도 되고요. 네. 차는 한 지금 시가라고 하면 1,000만 원 정도. 이 이외에는 뭐 다른 부동산이나 뭐 예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저기 그냥 보험 있고요. 네. 그리고 적금 있고요. 채무. 남편이 개인 사업하면서 그 빌린 돈 있고요. 저기 아시는 분한테 돈 빌린 거 하고 네. 카드 현금 서비스 받기.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? 생활에 필요해서 쓴 돈은 음.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네. 것 같고요. 이제 사업에 좀 돈을 빌린 게 한 3천만 원. 이 사업해가지고 그럼 생활비 갖다 준 건가요? 사업을 해서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했고요. 오히려 지금 더 마이너스가 돼서 그럼 집은 처음에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?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고요. 그럼 처음에 그럼 뭐 둘 다 예, 돈을 합쳐서 예. 절반씩, 최소한 절반은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네요. 예. 지금 2억인데 반반씩 했다고 하시니까 네, 네. 당연히 요게 이제 1억은 저희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이고, 네, 네.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기여도가 있다면은 이걸 이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어요. 네, 그러면 적어도 뭐 1억 이상 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셔서 이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몇 명이 있어요? 아기가 둘 있어요. 아기 두 개요? 네. 몇 살이죠? 지금 4살, 7살이요. 그럼 양육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양육은 제가 해야죠. 2명 다? 예.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. 아마 법원에서도 네. 엄마 쪽에서 이제 키우는 거를 네. 좀 더 권장하는 추세니까 아마 양육권 가져오실 수 있을 거고, 네. 양육비를 이제 청구를 매달 할 수 있어요, 남편한테.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네. 민정씨가 가져오시겠지만, 네. 네.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이라고 해서 네. 네. 남편이 원하는 날짜에 볼 수밖에 없어요. 법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그 남편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남편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, 월 소득이?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연봉 3천이요? 예. 연봉이 3천이면 보통 한 250 정도 이렇게 한 달에 받는 거죠.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봉에 비례해서 양육비도 이제 산정이 돼요. 내부적으로 가정법원 내에서 그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. 네. 아마 저희는 그래도 청구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1인당 60만 원으로 네. 해서 월 120씩 네. 애기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서 청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애들이 컸을 때는 네. 양육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면서 저기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혼이 된 상태에서 네. 청구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걸 나눠가지고 기간별로 얘들이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뭐 50만 원만 청구하고, 네. 그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네.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뭐 60을 청구하고, 네.
고등학교가 80으로 청구하고 네. 이렇게 나눠서 한번 청구 들어가겠습니다. 매월 뭐 며칠 말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요. 그냥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어요. 아 일시불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네.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. 그 예를 들어서 너무 남편이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네. 현재 재산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절반 정도 지분이 있다고 치면은 네. 그걸 금방 뭐 날려먹을 것 같다든지 네. 이런 위험성이 있다면은 네.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그 현가라고 하죠. 이제 미래까지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환산을 해서 네. 청구를 하는데 뭐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계산을 해서 하셔야 돼요. 아, 예, 뭐 그렇군요. 그걸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치는 일시불로 받고 예.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매달 얼마를 받는다 아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자료라는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런 손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인데 사실 우리 법원에서는 좀 많이 큰 금액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. 사람이 죽었다 뭐 이 정도 해서 충격을 받았다 해야 뭐 한 7천만 원 정도. 사실 이혼 소송에서는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산 분할, 그다음에 양육비, 위자료를 약간 통틀어서 네. 그래서 재산 분할 너무 못 받는다 그- 싶으면 좀 위자료에서 많이 쳐주고 아.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. 재산 분할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. 네. 한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청구하시면 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위자료 청구 안 할 수도 있나요? 예, 뭐 청구 안 하실 수도 있고요. 네. 근데 어차피 재산 분할까지 다 해야 하는 마당에 뭐 위자료를 청구 안 하실 일은 없어 보이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비라도 네. 네. 뭐 만 19세 될 때까지 뭐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네. 한다면은 네. 네. 그거 좀 우리가 봐준다. 이렇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일단은 청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이제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안 받겠다. 대신 이걸 해달라.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집 명의가 이제 남편 명의죠. 네. 근데 이혼 소장 막 날라오고 이러면 이제 막 집 팔아버리고 현금화 시킬 네. 수도 있어요. 아. 나쁜 맘 먹으면 사실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처분금지 가처분을 네. 해놓는 게 안전합니다. 맞소송을 갖다 할 경우가 있어요. 네, 네.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권을 갖다 잃는다든지. 보통 이제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하거든요. 예, 유책 사유가 예. 있는 그 배우자를. 예. 그런 경우에 되게 적반하장 격으로 반소를 네. 제기하시는 분이 뭐 상당히 많아요. 대부분 네. 반소를 제기하고 양육에 있어서 특별히 뭐 남편분이 더 신경을 썼다든지 네. 뭐 이런 게 있었나요? 전업주부잖아요. 네. 그래서 수입이 없는 걸 가지고서 네.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네. 걸로 양육권을 주장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는 뭐 양육권을 오히려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요. 아,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. 아, 네. 네.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엔 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 애가 지금 7살, 4살밖에 안 됐는데 네. 회사 가서 그러면 낮에 뭐 밥은 누가 챙겨줄 것이며 네. 뭐 유치원이나 학교는 누가 보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정 씨가 당연히 양육권을 받아오실 거고 네. 반소에 대해서 한다면 뭐 뭔가 트집을 잡을 거예요. 네. 뭔가 이제 민정 씨한테 이혼 사유가 있다. 네. 이제 거짓말을 꾸며내서 이제 할 겁니다. 소장에다가. 아, 그러면서 이제 뭐 위자료를 오히려 더 달라. 뭐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드리니까 너무 네. 심려 안 하셔도 돼요. 소송 기간 좀 알고 싶어요. 아. 저희가. 보통 뭐 이것도 일반적인 그 소송 기간처럼 최소 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걸리고요. 아, 네. 다만 중간에 조정 조정기를 한번 잡혀서 이제 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의사가 이제 협의가 된다. 그러면 이제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. 세네 달만 해도. 서울이 너무 싫어서 네. 좀 멀리로 갈 것 같은데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면서 이사를 방해할 수도 있나요? 아니 그럼 절대 그럴 수 없죠. 그래서 만약에 뭐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을 확실히 하신 거라면은 네. 뭐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진행해 주세요. 아, 예, 진행 바로 들어갈까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이게 소장 작성해서 바로 네.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잘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